네, 안녕하세요. 고시원 창업 전문 채널 고시원 킹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고시원 시장이 지금 어떤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권리금이 떨어질까요? 권리금이 너무 비싸다. 권리금 때문에 진입을 하고 싶어도 하기가 망설여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권리금이 떨어질까요? 라는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과 네, 세 번째는 고시원 사업 정말 괜찮으냐, 전망이 있느냐에 대한 생각도 제가 알고 있는 또 저의 생각을 같이 녹여서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시원 시장이 지금 어떤가라고 보려면요, 빅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고시원에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고시원 우리가 창업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하게 되면 검색 광고에서 월간 조회수입니다. 뭐 월마다 변동이 있긴 하지만 조회를 해보면요, 고시원 창업은 지금 모바일 기준으로 1330건 정도가 나와요. 이게 많이 나왔을 때는 한 2000건 조금 넘게 나오는데 1300, 뭐 1500, 1800 나오는데 요게 아주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고시원 매매라는 키워드를 보게 되면 원래 정확히 얘기하게 되면 이제 뭐 양도 양수겠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매매라는 키워드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매매라는 키워드를 써서 나오는 건 한 3000건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한 4000건 좀 넘었었는데 작년에가 올해보다는 더 많은 관심과 집중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이제 고시원 부동산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일반 문의들이 어떤지 문의량이 얼마나 있는지라고 물어보게 되면 현저히 그 문의량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거는 그만큼 이제 인수하려는 분들이 줄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요. 작년에는 워낙에 문의가 많아서 그런 것들이 비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10명 중에 10명이 물어봤다고 10명이 다 뭐 인수, 양도, 양수를 다 거래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그 중에 5분일 수도 있고 5명이 물어봤는데 5명이 다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고시원 창업에 대한 모바일 검색 기준과 매매에 대한 월간 검색 수가 한 3,000건 정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시장에 지금 양도 양수 거래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장에서는 그래도 관심이 갖는 분들이 있고 이 창업을 준비하려고 고민하고 결심을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부분의 거래가 왕성하게 활발하게 작년 기준만큼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루어져 있는데 저는 되려 이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작년에는 어떤 물건을 봐도 내가 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바로 막 계약이 돼버리고, 계약금이 들어가 버리면 그 물건을 내가 선택하는 기준이 너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되려 그 경쟁의 수요가 좀 줄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여유 있게 물건을 보고 조금 더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길어서 또 사고의 전환을 하게 되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권리금이 떨어질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일단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 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 딱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고시원이 또 저의 영상을 보고 있는 혹시 현업 원장님들께서 장사가 잘 되시는 분이라면 그분들한테 물었을 때 권리금이 떨어질까요? 라고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가 받은 그 물건보다 제가 올려놓은 가치가 더 많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보다 권리금을 떨어뜨려서 팔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아주 급한 경우 급전이 필요하거나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한다 그러면 절충과 조절을 하려고 하겠으나 잘 되는 뭐 고시원의 원장님들이 왜 권리금을 떨어뜨려 가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겠습니까? 단 권리금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저도. 왜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제 한 2억이 들어갔는데 물건에 대한 부분을 인테리어를 싹 해서 깨끗하게 시설 부분 정비를 다 해놓고 장사를 해서 비용도 오르고 했을 때 그분이 양도를 해야 될 때 그만큼의 시설 권리금이랑 영업 권리금을 주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지불하고 내가 인수하면 되는 건데 내가 2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것도 시설에 대한 부분을 만진 게 없어요.
고친 게 없고, 뭐 반 가격을 그렇게 또 올린 것도 없어요. 그냥 받은 그대로의 데이터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물건을 내놓습니다, 시장에. 얼마를 내나요? 보통 원장님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물건을 취하게 되면 팔 때는 2천에서 3천 정도는 붙여서 팔게 돼 있어요. 왜냐면 중개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있고 어떤 민원과 시설에 대한 문제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면서 그게 나의 권리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 3천만 원 정도는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갑자기 5천, 8천, 1억이 권리금이 더 붙어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 들어가신 원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금액의 데이터와 시설이 2억이어서 난 인수를 했는데 그 금액의 데이터와 시설이 3억이라면 총 금액이 3억이라면 인수를 했겠냐?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물건을 3억에 내놓고 옆에 있는 원장님을 봤더니 저 물건이 내 거보다 안 좋은 것 같은데 저 금액에 내놓는다고? 나도 그러면 그 금액에 내놓고 금액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서 보니까 시장 전체가 많이 권리금이 오른 걸로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 물건은 팔렸겠냐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바꾸고 데이터와 수익이 나오고 운영에 대한 편리함이 있다면 그 물건은 팔리게 되어 있다고 봐요. 다만 그런 게 없는데 그냥 들어간 금액보다 높게 판매를 했다면 아직 내놓은 지 3개월, 6개월, 8개월, 1년 된 물건도 안 팔린 매물이 있었을 거예요. 전 시장에 지금 그런 매물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 부동산에 내놓으면 그 매물에 대한 부분이 팔리지 않을 거고 손님을 붙여도 거래가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신경을 쓸 수 없고 팔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부동산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권리금에 대한 부분이 거품이 좀 빠져야 되는 부분들은 있고 그 물건이 거품이 있다면 내가 인수를 안 하면 그만입니다. 내가 할 만한 가치 있는 물건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좋은 물건은 권리금이 떨어질 거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마 잘 되고 있는 원장님도 동의하시지 않을까 싶고 잘 되게끔 만들어 놓은 고시원은 그만큼의 시설 권리금과 영업 권리금을 지불하고 인수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고시원 사업 정말 괜찮은가요? 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이 창업을 하는 부분에 가장 관심을 갖는 것들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생각하기에 고시원을 관심 갖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인데요.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과 어, 오토라는 정확히 얘기하면 반오토가 되겠지만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는 그 강력한 메리트 있는 키워드 문구 때문에 그렇고 실제로 운영을 이제 한 반년 정도 해보신 원장님이면 그 말에 동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소 이모님을 두고 안 두고 이런 것도 엄청 많이 큰데 그 지불을 하는 비용이 내가 시간적인 부분 더 사기 위해서 지불을 하기 때문에 오토 운영을 만들고 시스템을 장착하고 투자 대비 수익률이에요. 그러면 고시원은 꼭지가 있는 사업 아니야? 매출이 한계가 있지 않아? 맞습니다. 매출이 한계가 있고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뭐 음식점, 뭐 편의점처럼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내가 그 부분의 수익을 더 벌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지만 수익의 한계가 있는 그 시스템은 분명하지만 시간적으로 어떤 출퇴근 개념이 없고 지금 찍고 있는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오늘 토요일인데요. 뭐 매일 사실 좀 주말 같이 보내는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또 오래 해보면서 느낀 점이 매번 시간에 쫓기다가 이제 시간을 내가 핸들링하는 사람이 되어 보다 보니까요. 삶이 좀 많이 바뀐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부분에 창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이제 나이가 있고 나는 이제 정년퇴직을 했고 뭐 엄청난 빚을 대출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는 망하면 안 돼. 라는 얘기는 많은 분들이 하고 저 역시도 새로운 걸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두려운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그 두려움에 대한 부분을 얼마나 방어하면서 교육이나 책이나 공부를 통해서 준비를 하시고 얼마나 나를 창업까지 잘 도와주면서 갈 네트워크들이 있게 준비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창업을 할 때는 반드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반드시 제가 아니더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하고 같이 좀 어느 정도는 해 가는 게 이 폐쇄적인 시장에서는 아주 큰 첫발을 내딛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토라고 가능한 부분들 하게 되면 뭐 무인 아이스크림, 또 요즘에 뭐 스터디 카페, 뭐 등등 많이 파티룸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뭐 스터디 카페를 두 개 하시면서 고시원을 하시는 또 제 컨설팅 받은 원장님도 계시지만, 예, 얼마 전에 통화했을 때도 그래도 고시원만큼 손이 덜 가는 사업은 없다라는 얘기를 스터디 카페를 두 개 운영하시는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어, 어떤 사업을 하던 나하고 맞는 사업을 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스트레스, 당연히 사람을 통해서 방을 제공하고 사람이 들어오는 부분에 스트레스들이 생길 수 있죠. 근데 그 40개의 방이면, 30개의 방이면 그 30명 모두가, 40명 모두가 스트레스를 주나요? 그렇진 않아요. 저 한 그 10% 정도에 대한 부분이 나하고 맞지 않다면 맞게끔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시설을 빌려서 건물주에게 임차해가지고 장사 영업을 하는 곳에 시설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뭐 저희 가정집에서도 뭐 배수구, 하수구 막히면 하수구 뚫어야 되는 거고, 어디가 뭐 누수가 생기면 누수 처리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 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투자 대비 수익률과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는 이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창업을 했다면 저는 그건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 좋은 사업 이 이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것을 내가 잘 알고 또는 트레이닝 받고 창업을 준비했을 때, 아, 이렇게 문제 해결하면 되지, 이렇게 자리를 잡아서 안정기에 들어가면 저는 고시원 사업만한 사업은 어, 아직까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고시원 시장의 지금이 어떤지, 그리고 권리금이 이제 떨어질까에 대한 생각, 저의 생각과 고시원 사업이 정말 괜찮은 저의 생각을 같이 좀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고시원 창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시면 제가 카톡 아래 문의할 수 있는 링크 남겨놓을 테니까 문의 주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